안녕하세요. EBS 영어사 정승익입니다. 우리 어사줄 프로젝트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됩니다. 프로젝트고요.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, 사실 제가 단순하게 어떤 가정에게 여러분들 사교육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주제 넘는 이야기죠. 실제로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참 주제를 넘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, 그거는 이제 저의 진의, 이 진짜 의미를 조금 잘못 오해하신 건데요. 아니 진짜로 뭐 제가 어떤 가정에 사교육비를 더 쓰세요 덜 쓰세요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, 기본적으로 저도 초등 자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부모의 마음에서 저도 사교육비 지출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. 그랬을 때 제가 앞으로 좀 실천해 나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똑똑하게 좀 돈을 쓰고,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좀 잘 키우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.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은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 사교육비를 왜 하십니까? 일단은 크게 이제 사교육비,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공교육 말고 다른 곳에 돈을 쓰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예체능 같은 게 있죠.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이 심신수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, 뭐 재미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딸이 발레를 하고 있거든요.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 마르고 호리호리한 체형이 전혀 아닙니다. 그래서 딸은 아빠를 닮는다죠? 닮아버렸습니다. 예, 그래서 저희 아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예뻐지라고 이 발레를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좋다.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것도 못 해봤는데 또 우리 아이에게 그런 거 시키면 좋겠다 해서 발레하고 있고요. 저희 아들은 방과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막 우쿨렐레도 배우고 뭐 이렇게 로봇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, 이제 그런 거는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흥미 찾아주고요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심신에 도움되는 것들을 하는 거고,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국영수죠. 영어는 글쎄요, 조금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이 국영수라고 통칭을 한다면은 그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, 이걸 좀 곱상하게 말하면은 학력 향상이죠. 학력 향상을 시켜서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? 인서울에서도 상위권 대학교, 이렇게 자꾸 인서울 하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많죠. 근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, 그리고 부모라면 누구나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을 인서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인서울 대학교 입학, 그게 그 끝에 있지 않습니까? 근데요, 예를 들어서 진짜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학들, 그래 우리 초중등 부모님들은 다 그러십니다. 스카이는 욕심 안 된다. 저도 그렇습니다. 거기는 정말로 진짜 아이가 너무나도 대단히 잘해야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, 그래 스카이는 욕심 안 내지만 그 다음 성적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서강대, 성균관대, 중앙대, 한양대, 이화여대 막 요런 데들, 한국 외대, 그리고 또 시립대, 요런 데들, 이 정도들은 우리 아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, 이게요 조금 명확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게, 그 학교들의 입학 정원을 생각하면은 그 해 전체 수험생에서 많이 잡아줘도 7에서 8%거든요.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잡으면은 5% 수준입니다. 입학 정원을 이 전체 수험생 중에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면은 5%, 물론 이게 학교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6%, 7% 내려가지만, 아마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대학들, 부모로서 등록금을 기꺼이 내주고 싶은 뭐 그런 대학들이라고 할게요. 좀 노골적으로. 그랬을 때에는 사실은 한 7, 8% 정도거든요. 그럼 생각하셔야 됩니다. 우리 아이가 인서울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인정한다면, 그거는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 아이가 전체 수험생 한 40만 명 중에서 7%, 8% 안에 들어갔으면, 조금 더 높은 목표라면은 5%, 4% 안에 들어갔으면 이라고 바라시는 거라고요. 자,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저도 그런 욕망 가지고 있습니다, 부모로서. 그럼 너무나 좋겠죠, 사실은.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, 부모로서.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이가 뭘로 5% 안에 들 거예요? 자, 5%라고 해볼게요, 간단하게. 뭘로 5% 안에 듭니까? 지금 초등 자녀, 중등 자녀가 있습니다. 5% 안에 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전국에서 5% 안에 들 건데요? 자, 첫 번째로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만 하고 있다면 학원의 수준이 전국의 5% 안에 들어야 되겠죠?
그 선생님이 전국에서 5% 안에 드는 티칭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자, 그게 아니라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학원비를 내가 쓰고 있습니다. 진짜 우리 가정 무리해가지고 하나에게 한 100만 원 쓰고 있다고 해볼게요. 뭐 더 많이 쓰신 분들이 비웃으시겠지만 어쨌든 100만 원도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지요.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. 자, 하나에게 100만 원 쓰고 있습니다. 두 명이 200만 원이에요. 엄청난 돈입니다, 사실은. 그 모으면 또 엄청난 또, 돈이 되기도 하고요. 자, 100만 원 쓴다고 합시다. 그럼 그 100만 원이 과연 전국의 5% 수준이냐? 절대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죠. 그러면은 학원비를 내가 진짜 힘들게 막 100만 원, 200만 원을 쓰는데 그거 그래가지고는 전국의 5% 수준이 절대로 아닙니다. 절대 못 미칩니다. 그럼 우리 아이의 머리가 5% 안에 들까요? 그건 대본에 나오잖아요. 천재나 영재들은 바로 나옵니다.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. 자, 그렇다면은 이게 생각이 깊어져야 되는 거죠. 단순하게 막연하게 내가 진짜 힘들게 벌어가지고 100만 원의 학원비를 한 명당 내고 있고 2명이라서 200만 원, 정말 웬만한 한 사람 봉급을 다 털어서 집어넣고 있고, 그리고 뭐 더 써도 마찬가지입니다. 300, 400이 되더라도 그게 전국의 5% 수준이 될 수가 없는 게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써가지고는 5% 안에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사교육만 가지고는 우리 동네 학원 수준이 전국의 5%일 리도 없고, 내가 지금 쓰는 사교육비가 전국의 5%일 리도 없고, 우리 아이의 머리가, 공부 머리가 5% 안에 드는 것도 아니고, 그랬을 때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사교육비 이야기는 단순하게, 여러분들 뭐 공교육에 의존하셔야 됩니다. 사교육비 쓰시면 안 돼요. 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. 부모로서의 욕망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.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교육비만으로 승부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5% 안에 들 수가 없어요. 자, 근데 이거는 이런 부정적이고 허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. 그렇다면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경과 습관, 부모의 역할,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단순하게 사교육비를 100만 원, 200만 원 쓴다고 해도 그게 전국의 5% 수준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. 근데 이제 부모로서 착각을 할 수 있죠. 내가 진짜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진짜 한 2, 300만 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. 와, 진짜 부모로서 역할을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에는 결코 인서울이라는 결과가 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뭘 점검해야 되느냐? 우리 집의 환경을 점검하셔야 되고요. 부모로서 좋은 습관을 우리 아이에게 형성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되고요. 우리 아이가 과연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고 그런 습관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가, 이런 할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.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집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얘가 서울대 가잖아요. 자, 그랬을 때 일단 공부머리 이야기가 나오겠죠. 그래요. 뭐 머리 나쁜데 그렇게 되지가 않겠죠. 공부머리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. 그 집에는 분명히 공부하는 엄마 아빠가 있었을 것이고 좋은 환경이 있었을 것이고,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. 저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, 그릇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다가 물을 담는 건 쉽습니다. 근데 새는 그릇을 만들어버리면은 거기다가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그 물은 차오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사교육비 줄인다라는 게요, 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라 말하는 거는 주제넘는 소리고요. 제가 분수를 알아야죠. 그런 건 절대로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인데, 제가 드리는 얘기 뭔지 좀 아시겠죠?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잘 된다는 게 물론 뭐 인서울이 뭐 잘 되는 거에 전부는 아니지만, 그래도 기왕이면은 12년 공부했는데 좀 부모로서 그런데 가면은 좀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노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면 5%, 넓게 잡아도 진짜 넓게 잡아도 10%거든요. 정말 넓게 잡아도 한 10% 안에 드는, 90%가 아니라 상위 10% 안에 들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,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, 이게 돈으로는 뭐 제 소득 수준이나 제가 지출할 수 있는 걸로는 전국에 10%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은 다른 전략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.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, 우리 환경 얘기했었죠? 그것도 다 정리할 거고요. 그리고 부모로서도 이 역할을 반드시 해서
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동기부여도 돼 있고 집에도 공부 분위기 좋고 이렇게 책이 막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면 솔직히 전교 꼴찌도 전교 1등이 될 수 있는 게 이 공부판 아닙니까?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 어떤 앞으로 하반기에 펼칠 이야기에 대한 오해도 좀 풀고요.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 따분한 이야기라던가 고리타분한 이야기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진짜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 계속 나눌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목차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거니까 항상 아침 시간쯤에 올릴게요. 예약을 걸어가지고 아침에 학교 다 보내시고 또 다 동기화시키시고 출근시키시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포함해서 좀 이렇게 오전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게 티타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제작하도록 하죠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뵐게요. 감사합니다.